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아르코 이비인후과 김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청기 히어링 에이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청기의 기본 구조는 크게 전원이 공급되는 파워 서플라이와 소리를 전달해주는 트랜스듀서,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증폭기, 그다음에 컨트롤, 소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최대 소리 지수라든지 그런 게인이라고 해서 소리를 갖다 증폭시켜주는 양과 얼마만큼 증폭시켜주는지를 조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청기의 구조인데 우리가 겉에서 보시면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기, 배터리가 들어있는 배터리방, 소리가 들어가는 이거 마이크로폰 구멍과 레시버 구멍이라고 해서 소리를 듣는 컴퓨터가 들은 CPU 장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은 기속형 보청기로 귀 안에 딱 들어가는 보청기 유형이고, 이거는 귀뒤형 보청기로 해서 비하인드 더 이어 BTE 모델인데 귀 뒤에 걸 수 있는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보청기의 종류는 형태와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막형 CIC, 웨이더형 ITC, 귓바퀴형 ITE 할프, 귓바퀴형 ITE 풀, 귀걸이형 귀뒤형 BTE라고 해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CIC 같은 경우로 갈수록 점점 소형화가 돼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CIC로 갈수록 더 기능이 많아지고 있지만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히어링 에이드가 그러니까 크기가 작을수록 전류적인 플렉서블리티라고 해서 전류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를 갖다가 설치하는 게 더 적어지고 더 어렵게 됩니다. 한편 어쿠스틱 모디피케이션에서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하울링 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삐 어리는 소리 같은 거 나는 것을 조절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 가능성이 적어지고, 배터리가 더 작기 때문에 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귓바퀴랑 웨이더 모양에 정확하게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CIC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귓속형 보청기의 장점으로는 미용적인 면에서 겉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고, 어, 사운드 프레셔 레벨, 그러니까 소리가 더 깊이 있는 소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높은 주파수의 목소리, 여자 목소리를 갖다가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베플 이펙트랑 공명 효과라고 해서 아웅아웅아웅 거리는 것처럼 울리는 소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ITC라고 해서 인더 커넬은 사용자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인더 이어 ITE는 굉장히 소리를 갖다 크게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35에서 70까지 많이 증폭시킬 수 있고, 비하인드 이어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그런 범위, 소리의 범위, 그러니까 가장 소리를 갖다가 심하게 못 들은 환자분부터 경미한 환자까지 모든 환자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 텔리코일 스위치라고 해서 전화기랑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장치들이나 TV 다른 외부 장치들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포켓 타입 같은 경우는 보청기를 잘 다루기가 힘든 장애인이나 손이나 발 같은 걸 잘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포켓 타입 보청기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의 그런 회로에 따른 보청기의 분류는, 리미팅 시스템에 따른 분류는 리니어 앰플리케이션이 있고 컴프레션 앰플리피케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 앰플리케이션 타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어느 수치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이상 소리는 다 동일한 소리로 갖다가 들리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데, 하지만 이 컴프레션 압축 증폭 타입 같은 경우는 어느 소리 이상 커진 소리도 약간 조금씩은 더 크게 증폭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컴프레션, 그러니까 압축 타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소리를 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그러니까 높은 영역대 소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얘가 컨트롤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심고도 난청 환자에서는 이 압축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드 피킹 픽 클리핑과 소프트 픽 클리핑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드 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리를 갖다가 동일한 레벨만큼을 갖다 이렇게 증폭시켜 주는 것이 되겠고, 소프트 픽 같은 경우는 좀 소리를 우리 자연음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릴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상 돼서는 클리핑이 작동하는 그런 것을 소프트 픽 클리핑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임 디펜던트 게인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시간에 의존해서 그 게인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갖다가 조절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동으로 이득을 갖다 조절하는 것은 AGC라고 부르는데, Automatic Gain Control의 약자입니다. 입력음에 따라서 게인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컴프레션 리미팅 시스템과 와이드 레인지 다이내믹 컴프레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하이 레벨 컴프레션 같은 경우가 높은 음에서, 그러니까 큰 소리에서 이렇게 컴프레션이 작동하는 반면에 로우 레벨 컴프레션, 그러니까 낮은 음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두 가지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청기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그널 프로세싱,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가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작은 소리를 갖다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말하면 확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보청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리를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소음인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유용한 소리인지를 갖다 분석을 한 다음에 소음 같은 거는 차단을 시켜주고 유용한 소리 같은 것은 증폭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폭하는 방식에서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회로들을 작동시켜서 좀 더 자연스럽고 귀에 잘 들리는 소리를 갖다 듣는 것이 디지털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기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일렉트록 신호로 샘플링해서 이런 불규칙한 전기 신호를 좀 자연스러운 전기 신호로 만든 다음에 환자한테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보청기의 장점은 매우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소리를 얻을 수 있고, 스피치 인텔리지빌리티라고 해서 음성을 갖다가 대화 영역에서 들리는 음성을 갖다가 좀 더 음성답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서 우리가 삐 거리는 소리 같은 게 줄일 수 있고, 인터널 히어링 에이드 노이즈로 해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착용할 때 약간 찌직거리는 소음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전반적인 반응 유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력 장치에 따른 보청기의 분류에 따르면은 에어 컨덕션 히어링 에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공기 전도 보청기고, 본 컨덕션 히어링 에이드는 뼈 전도 보청기인데, 난청이 아주 심한 환자들이나 보청기를 일반적으로 웨이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착용하지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도 보청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SSPL90이라는 개념인데, 보청기의 신호 크기를 최대로 하고 90dB 소리를 줄 때 나오는 출력음을 말합니다. 요 90dB 소리를 줄 때 환자가 이 uncomfortable 레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SSPL90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0Hz, 1600, 2500Hz에서의 SSPL의 평균치를 갖다가 말하는데, 우리가 가장 소리를 크게 증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풀 온 게인 같아 해서 음량 조정기로 최대로 하고 60dB의 소리를 주었을 때의 출력음을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과 1600, 2500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RTP라든지 FRC라든지 그런 것은 환자분들에 맞춰서 어떤 보청기를 착용하실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Electric Acoustic Factor로는 그 디스톨션, 소리의 왜곡되는 효과, 그 다음에 하모닉 디스토션과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트랜지언트 디스토션이라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소리가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어링 에이드 노이즈 같은 보청기 자체에서 생기는 소음을 말하고, 피드백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이렇게 빼거나 낄 때 삐 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소리 때문에 이런 소리가 우리 그 오디오 같은 거 처음에 키실 때 마이크를 갖다 대면 굉장히 소리가 크게 삐 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청기 자체 내에서 들리는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이 바깥에 신호로 작용해서 이게 보청기에서 그 과도하게 증폭을 하게 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청기 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려서 이게 계속 자기 소리처럼 증폭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 리시버의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고막 쪽에 있는 리시버의 떨림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마그네틱 피드백에서 이거는 뭐 주변에 뭐 전자기기라든지 뭐 다른 그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런 기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처방은 다음과 같이 뭐 처음에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환자분의 귀를 보고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해서 귀를 건조된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디올로지 이벨루에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뭐 수능 청력 검사라든지 언어 청각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어링 에이드 셀렉션은 그 보청기를 그 어느 쪽에 착용할지를 결정하고 양쪽을 착용할지 아니면 한쪽을 착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보청기를 처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프레션이라고 해서 보청기 본을 뜬 다음에 환자분 귀에 맞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피팅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조절을 한 후에 그 수정 뭐 필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증폭시킬지 감소시킬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뭐 나이와 뭐 환자분의 사용 형태,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보청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오디올로직 팩터라고 해서 난청의 정도와 형태, 특수한 장치 등이 필요한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적으로 얻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보통 중등도, 그러니까 아주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고, 한 40에서 한 60데시벨 정도 중등도 난청일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한편 그 경도에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우수할 수 있지만 많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착용 귀의 선정 방법으로는 양쪽 모두 난청이 굉장히 심하다, 고도 난청이 있으면은 그 보통 한 60, 70 이상 고도 난청이 있으면은 좋은 쪽 귀에다 착용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난청이 심하지 않은 경도 난청에서는 나쁜 쪽 귀에다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그 한쪽만 나쁜 경우는 당연히 한쪽에만 착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이청이라고 해서 그 보청기를 양쪽 다 쓰는 것과 오랄이라고 해서 보청기를 하나를 착용하는 것의 장단점인데, 양이청, 그러니까 양이청이라고 해서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소리의 깊이를 갖다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가까운 데서 들리는지 멀리서 들리는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로컬리제이션 오브 사운드라고 해서 소리를 갖다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환자분 같은 경우 오른쪽도 청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소리가 딱 들려올 때 이게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인지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착용하게 되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섀도우 이펙트라고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난청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그 소리가 들릴 때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경우 머리에 가려서 귀까지 받아들이는 신호가 한 10에서 한 2, 3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게 양쪽에 다 착용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소리 같은 경우 머리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같이 쓸 때는 일반적으로 한 3dB 정도 청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그러니까 더 좀 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스피치 언더스탠딩 인 노이즈라고 해서 시끄러울 때 소음이 있는 쪽에서 한쪽만 착용할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을 같이 착용하고 있게 되면은 위상차랑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더 잘 들린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단점으로는 비싸고 뭐 미용적으로 안 좋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보청기 처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청각 검사로 어느 정도 어느 쪽을 착용할지 결정하고 착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 몰드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크게 튜브랑 혼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같이 보청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튜브는 튜브가 두꺼울수록 피드백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까처럼 삐 거리는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튜브를 두껍게 하고 하지만 튜브가 너무 넓으면은 고주파 영역밖에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주파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를 잘 못 들을 수가 있고 튜브가 대신 좁을 경우에는 여자 목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 이펙트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게 혼 이펙트인데 보청기가 처음에는 좁고 안으로 가서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갖다 혼 이펙트인데 그럼 높은 소리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를 갖다 고주파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벤트라고 해서 이거는 구멍을 하나를 더 뚫는 겁니다. 옆에다 사이드오를 뚫는 건데 그래서 저주파음을 배출해서 저주파 이득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소리의 음질이 좀 좋아지고 어음 명료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어가 똑바로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웨이도의 충만감을 해소해줘서 처음에 보청기 착용하신 분들은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피드백이라서 삐 거리는 소리 같은 게 좀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패러렐이라고 해서 나란하게 뚫는 유형이 있고 다이고널이라고 해서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뚫는 것이 있습니다. 댐퍼 필터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소리 공명음이라고 해서 증폭임이 많을 경우에는 소리가 좀 불편하게 좀 약간 거북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댐퍼는 뭐냐면은 이 고막에다 여기 있습니다. 이 튜브 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소리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뭐 포스트 피팅 모직백에서 보청기 착용하고 나서 조절하는 건데 보청기의 증폭음을 대내는 익숙하지 못한 소리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6주 정도는 보청기를 쓰고 나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입을 씹거나 이렇게 뭐 웃을 때, 뭐 표정 변할 때 웨이도랑 보청기랑 사이에 넓이가 변하기 때문에 조금 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어볼드를 재착용하거나 새로 제작해야 되고 튜브를 조금 길게 뚫어줄 경우에는 이런 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많이 불편할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벤트를 넣거나 내경을 줄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변에 소음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 주로 어음 판별력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에서는 양측 보청기 착용을 좀 권유하는 게 있고 폐쇄 효과라고 해서 저주파 영역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를 지나치게 증폭을 될 경우에는 약간 자기 목소리가 모음이 좀 잘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벤트를 뚫는다든지 저음 영역의 이득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착용 부분을 약간 좀 안쪽으로 뼈 쪽으로 집어넣을 경우에 이런 게 좀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리 변형이라고 해서 뭐 깨진 스피커가 나오는 거는 이게 스피커 튜브 같은 게가 약간 좀 새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튜브를 갖다가 조금 더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혼 이펙트라고 해서 아까 전처럼 혼처럼 이렇게 넓혀줄 경우에 이런 게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소리가 따갑게 들릴 경우에는 댐퍼를 넣는데 필터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게 좋아지시고 자신의 목소리가 귀에 따갑거나 물 흘리는 소리로 들릴 경우에는 게인을 그러니까 너무
잘 들리게 조절을 보청기가 잡아놓은 건데 그럴 경우에는 게인을 갖다가 줄여주면 좋아지겠습니다. 먹먹한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보청기를 더 깊게 착용하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자기가 목소리가 너무 작고 날카롭게 들릴 때 기계적으로 음이 들릴 때는 그 이어볼드 그러니까 보청기랑 그 귀랑 딱 붙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에 보청기 조금 더 밀어듣는 것이 좋고 약간 메아리 치는 느낌이라든지 큰 빈방에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댐퍼 아까 전처럼 완충기를 쓰면 좋아집니다. 자기가 씻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경우에는 튜브를 좀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